네, 안녕하세요. 미니홈입니다. 제가 이제, 제 동영상을 제가 올렸던 걸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올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말이 막 섞이더라고요. 말이 막 섞여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내뱉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라고 해야 되는데 작년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섞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사실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서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가 틀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뭐 정치 컨텐츠를 찍으려면 대본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직업이 유튜브인 것도 아니고 내가 대본을 어떻게 써? 대본 쓰기도 귀찮고, 네, 사실 귀찮아요. 저 하루에 10시간 일해요. 힘들어요. 말이 10시간이지. 보통 저 거의 한 11시간 일해요. 한 2, 30분 일찍 출근할 때가 많고,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 30분, 1시간 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서, 마감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튼 간에. 그래서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정치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쩌다가 이게 정치 유튜버가 되게 생겼는데, 제, 그, 커뮤니티라 그러나? 그 글 올리는데 제가 저걸 올려놨는데, 정권이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정치 유튜브를 조금 안 지치고 매일 올려볼 생각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정치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헤매지 않고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말이 섞여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 유튜브 영상 보는 기능만 있는 줄 알았지 제가 몰랐는데 내 컨텐츠를 만들면서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시청한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하루 평균 유튜브를 보는 시간 14시간이에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보는 유튜브가 뉴스 공장의,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에서 나오는 거. 아침에 나오는 뉴스 공장, 오후에 나오는 홍사훈 쇼, 6시에 하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주진우 라이브는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으니까 뭐 하는 날은 보고요. 이거 4개는 무조건 다 봐요. 그리고 매불쇼를 항상 챙겨보고 박시영 TV도 항상 챙겨봐요. 그래서 이렇게 6개는 제가 매일 빼먹지 않고 봐요.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각기 이제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각기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도 나오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시각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이슈가 있는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있으면 그거를 저는 풀로 봐요. 풀로 봐야지 그게 왜곡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답을 잘라 놓은 거나 또는 쇼츠로 올라가 가지고 제목이 자극적으로 달리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아닙니다. 저들은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말도 안 되는 방어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해요. 뭐 그걸로 쟤네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곡되지 않으려면 이걸 전체 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있으면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들을 게 없으면 뭐 스픽스, 뉴스토마토, 그 다음에 뉴스타파, 최경영 TV, 뭐 새날 이런 걸 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은 보는 날, 안 보는 날, 보는 날도 있고 안 보는 날도 있는 유튜브들이에요. 주요 이슈 진짜 큰 게 터지면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런 방송들이 다 쉬니까 이제 내가 항상 챙겨본다고 말한 그 6가지 말고, 그 6가지 말고 다른 것들을 주말에 주로 목요일, 금요일에 만들어진 월화수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요즘은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너무 하루하루 터지기 때문에 3, 4일 지난 거는 지금 들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다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마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14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게에 이제 손님이 많을 때는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손님이 뭐 한 팀, 두 팀, 세 팀 정도 있을 때는 한쪽 귀에 이제 버즈를 끼고 소리를 줄여놓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리고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소리를 줄여놔도 말소리는 내가 다 알아듣게 되고 이걸 한쪽만 끼고 줄여놨기 때문에 다른 소리도 손님들이 하는 말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내 팀 넘어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출근 전에 보고 퇴근하고 보고 하니까 그걸 다 합치면 14시간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난 게, 내가 이걸 요약하자. 이걸 요약하자.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중요한 거를 요약을 하면 이게 내가 3차 가공이 되겠다. 왜냐면 이제 뭐 뉴스토마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1차 생산이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2차 가공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2차 가공을 듣고 또 이제 내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생각을 섞어서 말을 하면 이게 3차 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3차 이 정치 뉴스의 3차 가공자가 되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이 생각해내고 되게 뿌듯했어요. 아유, 나 좀 뭐 좀 된 것 같아. 여튼 그래서 그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 독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대강대강 메모를 제법 좀 해둔 편이에요.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요점을 적어두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항상 20분 내외로 좀 지키고 싶은데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20분 전후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루 평균 14시간 소화해내는 그 정치 컨텐츠를 20분 만에 요약한 걸 들으면 이걸 그 많은 걸 듣기 힘든 분들은 내 방송을 들으면 그걸 요약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면 제 유튜브는 정말 좋은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자뻑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3차 가공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정치 뉴스에. 그리고 사실 이건 조금 의도한 건데 명태균하고 이제 윤석열 녹취록 터지고 난 다음에는 가게에는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TV는 소리를 줄여놓고 아무거나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YTN 틀어놔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보라고. 사람들 좀 보라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튼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그 방송들이 안 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요약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 퇴근길에는 이제 뉴스 요약이 아닌 제 나름대로의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뭐 그때 민주당 주최 그 규탄 대회 때 지난주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님이 연설 중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16년 광장에서는 성남시장 1개 지자체 자치장의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할 말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제1당의 야당 대표로서 발언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해달라고 같이 싸워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대표님 시키시는데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가끔 쌍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욕 잘해요. 욕 되게 잘해요. 여튼 김호준도 시발 정도는 하던데.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요약 정리라면 요약 정리다라고 말을 할 거고, 어떤 유튜브에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에서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는 그건 진짜 대단한 뉴스 공장, 그건 정말 대단한 방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섭외력이 달라요. 그분은 일단 야당의 국회의원이면 누구든지 통화를 하든지 그 자리에 부를 수 있는 섭외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전 의원들, 전 장관들 섭외력 자체가 이미 스케일이 웬만한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나은 섭외력이죠. 예를 들어서 9시 뉴스가 진행자가 뉴스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터져가지고 이 속보에 대해서 내가 어느 국회의원한테 전화 연결할게요 못하잖아요. 김호준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유시민 작가님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딱 나가셨던데 다른 데는 안 나가도 유시민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그런 식의 방송을 앞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상황이 좀 재미있는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오늘이 11월 4일인데 오늘부터 11월 말까지의 정세는 굉장히 급변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정신없이 변했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거 조작 이거 명태균이랑 윤석열 이거 통화 녹음 이거 조작 아니냐, 짜집기 아니냐, 왜곡 날조 아니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이거 내용 들어봤는데 아무 의미 없다. 이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없는 내용이다. 이러고 있으니 아니 모든 사람은 들어봤을 때 허걱 이거 뭐하는 사안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뒤집히겠는데 하는 그 내용이 자기네들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리고 민주당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난 제일 최고 핵사이다인데 당 해체 준비하라 그러고요. 뉴스토마토 기자는 보름 내에 터진다. 지금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세 번째 통과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일에 통과되면 이게 또 제2요구권이 돼서 돌아올 건데 그러면 최대한 신속하게 제2결을 국회에서 할 예정이고 이게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으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머릿속에는 2016년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 머릿속에는 2016년의 상황이 지금 계속 스멀스멀 떠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탈표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탈표가 그만큼 안 나오면 그 내구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가능한 내구조인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돼야 대통령과 영부인을 버릴지 모르겠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방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정치 초년생일 때 자기네들을 이끌어줬던 정치계 대선배이고 그리고 함께 정치를 수십 년 해왔던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의리라도 있지. 그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꽂힌 사람이잖아. 정치 경험이 그러니까 전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방어한다? 둘 중 하나라고 봐요. 2016년 상황이 떠올라서 공포스러워서 악을 쓰고 방어를 하다가 자멸하든지
2016년의 상황이 떠올라서 빨리 배를 탈출하든지, 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은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아마 다음 주말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5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소인지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뭐 추경호가 더불어 방탄단이라 그러죠. 그럼 저거는 뭐 김건희 방탄하는 방탄의 힘이야? 어따 대고 더불어 방탄당이래. 지금 뭐 이게 방탄을 할 일도 아니에요. 방탄을 할 건너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을 조금 듣다가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지금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것도 지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저는 이게 탄핵 국면 또는 김건희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면 검찰들도 판단을 달리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게 눈앞에 보이거든요. 지금 아예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검찰을 해체를 하면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일의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검찰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해서 힘을 다 빼버리고 그 정리 작업이 끝이 나고 완수가 되면 자기는 정치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다.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데 계속 딴 이야기 하고 있다. 차라리 하나 더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일단 지금 특활비를 제로로 만드는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검찰의 특활비는 빵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들 공포스럽겠죠.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검찰 해체 작업이 시작될 거예요. 특검이 시작되면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검찰청은 사라지는 거예요. 공소청, 기소청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또는 공소청, 기소청, 수사청으로 되든지, 공소청, 기소청, 경찰청 이렇게 되든지. 여튼 검사라는 직업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그 일은 굉장히 가속화될 전망인데, 그때 살아나오려면 검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은 11월 위기설이 아니라 11월부터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11월 위기설은 용산에 있겠죠. 11월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예요. 그래서 11월에 그 격변하는 정치 뉴스를 제가 압축을 해서 매일 아침 전달을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끝내고 하나 더 찍을게요. 여러분 안녕.